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든 불쑥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생소한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헤르페스인데요. 오늘 알톡2에서는 이 헤르페스와 관련된 알면 약이 되는 정보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이 헤르페스는 아직 질병 이름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입안이나 생식기 또는 피부에 성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식기에 궤양이나 이런 수포성 병변은 성병이 맞습니다. 변기나 목욕탕에서 옮을 수 있다. 변기나 화장실에는 이 바이러스의 농도가 굉장히 헤르페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따로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 없다. 네,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비인후과 송창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헤르페스는 아직 질병 이름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헤르페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접하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질환을 얘기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입안이나 생식기 또는 피부에 물집을 일으켜서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던데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건가요? 헤르페스에도?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8종이 있고요. 그 중에서 1, 2형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고 또 나머지는 이제 수두랑 대상 포진을 일으키는 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두와 대상포진도 헤르페스의 일종인 거네요? 예, 같은 헤르페스과에 속합니다. 오늘은 대상포진과 수두보다는 단순포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1형, 2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단순 포진 바이러스 1, 2형, 즉 헤르페스 바이러스 1, 2형은 병변이 생기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1형 같은 경우에는 입 안이나 또 입술 주변, 전체적으로는 배꼽보다는 상부에 피부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바이러스 2형은 주로 생식기에 생기고 피부 쪽은 이제 배꼽보다 더 아래쪽 피부를 침범하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2형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에 많이 생긴다면 네. 성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오해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성병인 건가요? 예.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의한 생식기의 궤양이나 이런 수포성 병변은 성병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50% 정도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에 감염이 돼서 실제로 내원을 하고요. 성 접촉에 의해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성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헤르페스의 경우에 제 주위에 실제로 헤르페스를 앓고 계신 분도 여자고 그리고 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이 여자에게 더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형의 경우요? 네. 1형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형이 여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여자에게 2형이 더 잘생긴 이유는 남자에게서 여자로 옮기는 게 여자에게서 남자로 옮기는 것보다 더 바이러스 전염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의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 2형은 재발률이 여자보다 20%가 높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한테 옮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자에서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1형이든 2형이든 이게 한 번 발병이 되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왜 걸리는 건가요? 예, 뭐 1형이든 2형이든 직접 이 구강이나 생식기에 있는
그 수포성 병변에서 나온 분비물이나 아니면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 옮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염됐을 때 증상은 어떤 게 나타나나요? 예, 뭐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제 입안에 생긴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정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몸살 기운이 있고 또 열이 좀 나기도 하고요. 목에 림프절 같은 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생긴 하루 이틀 이후에 입안에 물집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그 아래쪽에 하얗고 노란색의 궤양성 병변을 남기면서 치료가 되고요. 이 수포성 병변의 특징은 한 2주일 정도 지나면은 흉터 없이 완전히 아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두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특별한 치료 없이? 일단은 뭐 옛날에 약이 없었던 때는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나 이제 소염제를 사용해서 좀 더 빨리 낫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물집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세균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2차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입안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척용 이제 가글링하고 입안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헤르페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변기나 목욕탕에서 옮을 수 있다. 정말로 그런가요? 예, 실제 근거는 없고요. 네. 일단은 이제 변기나 화장실에는 이 바이러스의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함으로써 옮길 수 있는 농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기나 목욕탕에서 감염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병변에서 나온 분비물로 옮기는 하지만 변기나 목욕탕은 농도가 낮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네. 오늘은 궁금증이 하나 더 있는데요. 헤르페스는 피곤하면 걸린다. 정말 그런가요? 예, 일단은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원발성 감염이 있고요. 이것은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신경절 속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서 병이 재발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발 감염은 피곤한 거랑 크게 관련 없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걸리는 거고, 하지만 이게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나올 때는 주로 이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이 결핍되는 등의 이제 면역 저하가 생겼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은 헤르페스가 재발이 되는 건 맞습니다. 피곤하다고 헤르페스에 걸리진 않지만 피곤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보인자들이 활동을 할 수는 네. 있는 거군요. 네.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훈남 물리치료사 최재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운동 배우나요? 예, 오늘은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등이 굽어져 있다거나 어깨가 둥글게 안으로 말려 있죠. 그렇죠. 둥글게 말라져 있는 그런 분들한테 효과적인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어깨가 안으로 굽으면서 이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우 좀 도움이 되는 예, 건가요? 그런 경우도 이 운동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도 줄어들고 또 등도 이렇게 쫙 펴지는 운동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예, 이 운동은 엎드려서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양팔을 90도로 벌려주신 후 팔꿈치를 곧게 편 뒤 양 엄지손가락을 하늘 방향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팔을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들려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 후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십니다.
예, 이거를 한번 하실 때 약 5회에서 10회 정도 2세트에 3세트 정도 해주시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 팔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양쪽 이 어깨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드는 거에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제 바른 자세에서 해보겠습니다. I want to take me to Monkey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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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헤르페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헤르페스 중 단순 포진은 물론이고 이 대상 포진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나는 게 수포잖아요. 네. 특히나 입가에 수포가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네. 구내염하고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헤르페스 구내염과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입병이라고 말하는 구내염은 다릅니다. 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입안에 이제 수포성 질환이 생기는 구내염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집이 생기지 않고 노랗고 하얀 경계가 명확한 궤양이 생기는 이런 아프타성 병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둘은 구분을 해야 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구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몸살 기운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 즉 일반 우리가 입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정구 증상이 없고 또 굉장히 그 아프타성 궤양이 아픕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할 정도로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인가요?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구내염이고 아프타성 구내염은 이제 면역 체계가 잘못돼서 생기는 자가 면역성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둘의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헤르페스 질환 같은 경우에도 구내염과 흡사하고 또 입병이 나다 보니까 다른 질환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치명적인 질병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구내염은 헤르페스성 구내염과 아프타성 구내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구내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내염만 있는 경우가 있고 아주 이제 전신 질환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구내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배채병입니다. 배채병은 이제 재발적인 구강 궤양 그리고 생식기 궤양 그리고 이제 눈의 홍채염이 생기는 이제 증후군을 얘기하고요. 이제 드물게 뭐 관절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채병은 추후에 실명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이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내염이 생겼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바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구내염 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 낫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가 진단하시기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르페스 질환의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잖아요. 그런 네. 만큼 처음에 빨리 좀 단단히 치료를 해두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뭐 워낙에 많이 걸리는 질환이다 보니까 뭐 네. 프로폴리스가 좋다더라, 네. 어떤 게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뭐 프로폴리스가 그러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그러니까 생식기 헤르페스에 효과가 있다는 이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들은 아직까지는 동물 실험 그리고 시험관 안에서 이루어진 이제 실험들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있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의학적으로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좋은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폴리스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조식품으로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1차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을 들이면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치료가 좀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쓰기도 하고요. 소염제를 씁니다.
그다음에 입안에 이제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글링 약을 쓰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연고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또 뭐 이런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입안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안이 마르면 입안에 각종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고 또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가글링 정도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1형의 경우에는 지금 네. 설명해 주신 것과 네. 같고 2형은 좀 다른가요? 예, 이형은 일단은 뭐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촉을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바이러스성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꼭 아셔야 되고 본인이 그런 이제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는 꼭 그 장벽을 이용한 피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헤르페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따로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예, 옵니다. 실제로 이제 헤르페스성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인구의 한 50에서 98%가 제1형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2형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가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포성 병변이 있는 시기에는 이 바이러스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력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잠복기에 완전히 없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입술이나 또 생식기나 또 피부에 이런 수포성 병변이 현재 있는 그런 분들은 접촉을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신생아, 유아 그리고 임산부들은 이런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산모의 바이러스 때문에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서 옮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는 그런 접촉을 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아는 게 힘이라고 하죠.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염시키고 또 재발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르페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잘 우리 몸을 지켜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송명선 선생님, 아이고. 송명선 선생님 누구죠?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가 훨씬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한 번씩 밀어야 돼 내가 병변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옮기는 하지만 변기는 농도가 낮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되는 걸 이제 원발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